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려면 선생님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저희 공부방에 18명이라는 학생이 그 달에 훅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18명이라는 학생이 한 달에 훅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공부방이 썰렁해진 거예요. 그럴 때 학생이 18명 훅 나가는과 동시에 선생님의 정신력과 선생님의 마음도 훅 같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우울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 나가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의욕이 땅바닥에 탁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때 흔들리기도 쉽고 이러다가 망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들지만, 또 마음을 다잡고 그때를 계기로 또 제가 공부하고 또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가 또 그 아래 있는 아이들을 잘 다져가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또 하나 둘씩 밀물 몰려오듯이 또 그 아이들 나간 자리를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달에 13명의 퇴원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13명의 아이들이 이번 달에 훅 나가가지고 학원이 좀 썰렁하니 휑한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훅 빠져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나간 13명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졸업반이어서 나가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석도 좀 생기고 그리고 지금 가을이 되다 보니까 엄마들의 마음도 좀 변동이 좀 생기기도 하고 학원을 이동하는 그런 시기가 또 된 것 같아서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퇴원율도 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지인도 이번에 학생이 갑자기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휑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가르쳐놔서 그 실력을 쌓아놨는데 대형학원에 가겠다고 나간 이 아이들을 보니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실력을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한 달에 다량으로 나가다 보니 선생님 마음이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제 영상에도 그 주제가 있을 거예요. 죽 써서 개 준 얘기. 내가 진짜 열심히 잘 가르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가르쳐서 수준을 올려놨더니 대형학원에 가서 더 실력을 쌓아보겠다고 나가는데 정말 어머니께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는 아이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의 의욕이 확 떨어지는 그런 영상의 내용이 저의 영상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아마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신 것 같아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그리고 죽 써서 개 준다라는 그 속담이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로 그런 현실의 상황에 처해서 마음이 씁쓸한 저의 지인을 보면서 예전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시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 고객이 많았었더라면 그 한 달에 나가는 그 인원수가 훅 빠져도 타격이 있지 않을 정도의 학생 수를 내가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인원수가 훅 빠져서 그 공백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그 서운한 마음과 그 섭섭한 마음이 좀 덜 들고 그렇게 의욕이 상실되고 내가 이렇게 공부방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왜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남은 인원수가 몇 명밖에 없는데 이 인원수로 교습소를 운영을 해야 되나? 학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해서 내가 적자 나는 건 아닐까? 에이씨, 이럴 바에는 그냥 마트 캐셔하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인컴도 되지 않는 그런 우울한 현실 속에서 선생님이 좌절하고 선생님 마인드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 수가 그 달에 많이 퇴원율이 발생했다고 해도 내가 잠재 고객이 많이 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잠재 고객을
그런 비축하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고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책에서? 바로 이 책에서. 영업의 태풍을 만드는 확률 세일즈.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내가 영업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고객에게 내 상품 제품의 설명을 해서 이 고객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던 노라고 대답을 하던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려면 내가 영업을 다방면으로 많이 해서 그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멘탈을 가지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영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많은 내가 그런 고객을 유치하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보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말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묻습니다. 아, 이제부터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아,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전단지 작업을 하면서 학교 앞이나 거리로 나가셔서 이 전단지 홍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SNS가 활발하지 않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단 작업과 그 전단 상품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그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리에서 만나는 마케팅으로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SNS가 발달이 되어 있고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는 밖에 나가서 전단 작업으로 그리고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보유하는 그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잠재 고객을 내가 섭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 하면 거리에 나가서 전단지 홍보 마케팅도 생각을 하실 뿐더러 블로그 그리고 당근,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다양한 이런 SNS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놓치셨죠?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실 마케팅입니다. 내 공부방 교습소 안에서 홍보하고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아이들의 정보를 주는 이런 인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놓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싶다면 다른 것보다도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내 안에 마케팅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학생과 내 안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더 높게 깊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줬을 때 내 공부방 교습소 학원 속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원 교습소 공부방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나를 보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속된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케팅을 생각을 하신다면 내 안 속에 내실을 다지는 마케팅도 꼭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학생 그리고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새로운 고객을 또 유치하면서 내가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가 또 고민하고 아이들을 깊이 있게 가르침으로써 아이들도 성장하고 저도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공부방과 교습소 학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점차 그러면서 학원의 공부방에 그리고 교습소 부피가 커져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부피가 커질 수는 없거든요. 이런 과정과 반복을 통해서 점점 내 학원의 부피도 커져가고 수업하는 아이들도 함께하는 저도 높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나의 성장 발전의 계기가 된다라는 걸 꼭 숙지하시고 여러분이 인마케팅도 생각하시고 아웃 마케팅도 함께 더불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깊이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이들도 깊이 있게 성장하고 더불어서 선생님도 함께 성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